오케이. 눈 중풍, 우리가 이제 중풍은 머리 중풍만 생각하는데 이제 한방에서는 풍, 신경의 손상을 가져오는 병증을 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눈에서 이제 발생하는 풍, 눈에는 이제 그 가장 바깥이 망막이고 그 안에가 홍채고 그 안에가 수정체고 유리체고 망막이고 맥락막이고 거기서 시신경이 신경 다발로 해서 대뇌 후두부에 우리가 본 정보를 대뇌 후두부에서 인식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. 눈 중풍은 혈관성 질환인데 눈의 망막에 들어가는 동맥과 나가는 정맥, 그것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런 증상을 눈 중풍이라고 합니다. 그 중풍이 망막 중심부에서 동맥에서 들어가는 동맥에서 막히게 되면 급성 질환으로 시력 상실이 급격하게 올 수가 있고 안압도 오르고 또 그것이 잘 터져버려서 시력 상실에 급격하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앞에 손가락을 움직여도 안 보이고 반짝반짝해도 눈을 깜빡이지 않게끔 시력이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망막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막히거나 터지면 시력 장애는 없지만 그것이 중심부로 오면 시력 상실도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망막 주변부에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면 뭐가 어둡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가려져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혈관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중심부에서 막히거나 터지면 시력 장애를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시야 장애, 시꺼멓게 커튼이 들이운 듯 시꺼멓게 그렇게 보이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또 이제 망막 박리도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그 안압이 오르는 또 녹내장, 또 혈관이 막히면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그걸로 인한 신생혈관성 녹내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견인성 망막박리, 망막을 잡아당기는 망막박리도 될 수가 있고 또 황반도 부을 수가 있고 당연히 망막도 부을 수가 있고. 그래서 눈 중풍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혈관성 질환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혈관과 혈액의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. 혈관과 혈액. 이제 혈액의 문제는 고지혈증, 콜레스테롤, 그 다음에 당뇨, 또 노화로 인한 노폐물, 찌꺼기 이런 것들, 혈액이 맑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. 그 다음에 혈관의 문제는 혈관이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혈관이 부식이 되고 두꺼워집니다. 그러니까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그것이 부식도 일어나고 또 이제 혈액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갑니다. 이제 부식물 치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전, 색전, 핏덩어리 이런 노폐물 찌꺼기가 인체를 삥 돌다가 가장 가는 혈관, 망막에 가장 가는 혈관을 확 막아버리면 그것이 중심부에 막혔느냐, 주변부에 막혔느냐 또 그것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혈관과 혈액의 문제, 그 병에 일으키는 원인은 왜 생기느냐는 첫째 노화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런 피를 탁하게 하고 혈관을 부식시키는 이런 질환으로 많이 생기고 또 심장이나 중풍기가 있는 사람한테도 많이 생깁니다.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맑은 피를 잘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에 장애가 오는 사람, 그러니까 현재 심장에 장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스탠드를 꽂았다든가 협심증으로 스탠드를 꽂았다든가 심근경색이 있다든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나 현재 중풍을 앓고 있는 뇌의 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 질환을 앓았던 분, 그런 분들은 눈에 있는 중풍도 잘 올 수가 있습니다. 또 당뇨로 인해서 피가 걸쭉하고 또 고지혈증이 높아서 색전, 자꾸 이렇게 기름기 같은 게 잘 엉기는 분들, 그런 분들도 잘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피와 혈관을 맑게 해줘야 되겠죠.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
우리가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나가는 호수라고 비유하면 호수에 노폐물이 많이 달라붙었으니까 그리고 부식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료. 그러니까 청열, 해독 이렇게 해주면서 그것을 하는 기관, 내 몸에서 피를 맑게 하는 기관이 먼저 음식물이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서 구강을 지나서 식도, 위장, 소장, 대장, 직장, 항문까지 쭉 소화의 기관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들이 자꾸 생기고 찌꺼기가 남으면 또 장이 좋지 않아서 숙변이 있다든가 자꾸 장 기능이 약해져서 자꾸 노폐물이 쌓인다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또 항문에 부식이 일어나서 상처가 일어나서 치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든가. 그 변비는 피를 탁하게 하는 아주 나쁜 질환입니다. 우리가 변비가 있게 되면 먹은 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고 장에 축적이 되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 뭐든지 나가질 못하면 쌓이고 쌓이면 그 안에서 부식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가스가 차고 배가 벙벙하고 방구도 잘 나오고 자꾸 장 기능이 떨어지니까. 근데 장 기능이 떨어지면 장에서 간으로 와서 해독을 또 그 나쁜 것들을 간에서 또 해독해야 됩니다. 간의 부하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 간에서 해독이 안 된 피가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장에 덩어리지고 찌꺼기가 가득 찬 피가 또 심장 자체도 혈관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찌꺼기가 있는 피들이 심장에서 또 전신으로 보내줘야 됩니다. 눈으로도 보내고 콩팥으로도 보내고 머리로도 보내고. 그러니까 나쁜 것들 피가 원래는 깨끗한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피, 깨끗하게 정화가 안 되는 찌꺼기,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 찌꺼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인체를 도는 겁니다.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.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심장에 막으면 협심증, 머리 가서 막으면 머리 중풍, 또 머리에 치매, 기억력 떨어지는 거, 또 눈에 가서 쌓이면 눈 중풍,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를 하려면 일단은 가장 먼저가 뭐겠습니까? 먹은 음식물 먼저 선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. 내가 뭘 먹을까? 우리가 피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. 산소는 호흡하는 거고 결국 먹은 음식물이 내 몸에 피가 되는 건데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. 먹은 대로 만들어진다. 내가 생각 먹은 대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음식물 먹은 대로 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음식물 선택을 먼저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먹은 음식물을 찌꺼기가 안 생기게 입에서부터 저 항문까지 찌꺼기가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위장이라는 것을 밥그릇으로 비유하면 밥그릇에 음식물이 가득 차고 가득 찬 걸 떠나서 빵빵하게 더 넘치게 먹어버리면 위장이 음식물 소화를 못 시킨다. 평상시에도 안 먹다가 먹을 대로 왕창 먹다가 안 먹다가 밥통에 밥이 조금 찼다가 또 조금 먹었으니까 또 왕창 먹고 그러면 위장 근육이 늘어나 버립니다. 그래서 위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이라는 걸 꿈틀꿈틀해서 소화도 시키고 또 밑으로 해서 내려서 소장으로 음식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떨어집니다. 그걸 이제 위하수라고 합니다. 위장 근육 밑으로 처져 버립니다. 또 내려가면 장하수, 자꾸 밑으로 이제 기운이 없으면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고, 그러니까 먹은 음식물을 한 7-80%. 첫째가 좋은 음식 먹기.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좋은 음식이냐면 발효되고 숙성되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. 그 반대는 안 좋은 음식이겠죠. 딱딱하고 차갑고 위장에 들어가서, 위장이 밥통으로 비유하면 밥솥에서 밥이 빨리 이렇게 익히고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될 만한 거, 제일 안 좋은 게 마른 과자, 화학 제품, 인공 조미료, 자연식품이 아닌 거, 또 발효시키지 않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,
세계적 식품이 아닌 거, 또 오래된 걸 먹는 거, 신선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걸 먹는 거, 또 뭔가 이렇게 불결한 걸 먹는 거, 그 다음에 폭식하는 거, 먹고 바로 자는 거. 먹으면 움직이고 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먹고 바로 자버리거나 그러면 비만만 되는 게 아니라 독소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. 젊었을 때는 배만 나오지만 그것이 노화를 빨리 일으키고 장에서 독소들을 간에서 해독이 못하게 되고 해독이 안 된 피가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퍼지고 눈으로 가서 눈 중풍, 혈관성 질환의 큰 원인이 됩니다. 제일 먼저 음식 선택, 두 번째가 소식 한 80%만 먹기, 세 번째가 운동을 식사 후에는 운동을 해서 장 운동을 빠르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만 먹어서 피가 되는 게 아니라 폐라는 것이 호흡을 해서 음식물을 더 소화를 잘 시키게 해줘야 되니까 맑은 공기, 그 다음에 평상시에 두뇌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걸쭉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자주 물을 어느 일정량을 먹어줘야 됩니다. 자주 물을 먹어서 피가 엉키지 않게끔. 대표적으로 옛날에 김땡땡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막 이제 살 뺀다고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분은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지만 운동해서 땀을 내면 이 안에 피가 걸쭉해집니다. 걸쭉한 피가 신체를 돌아다니다가 심장에 가서 콱 맥혀버리면 확 쓰러지는 겁니다. 피는 걸쭉하고 쫄깃쫄깃하면 안 됩니다. 그러려면 평상시에 물이 포함된 음식, 야채나 과일, 또 물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운동할 때는 반드시 운동을 한다, 땀을 좀 낸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나가는 물의 양만큼 들어오는 물의 양이 있어야 됩니다. 운동해서 땀을 낸다, 땀을 많이 난다 그러면 꼭 물을 중간에 먹고 또 운동 한 20-30분 하다가 물을 먹고 그렇게 해야지 살도 빠지고 피도 맑아지면서 운동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. 그럼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냐?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음식과 운동, 맑은 공기, 또 충분한 수면,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혈액과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,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음식의 선택, 발효된 음식, 숙성된 음식, 대표적인 게 된장 종류를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. 한국인의 된장, 나또, 신김치, 그다음에 우유보다는 요구르트, 뭔가 숙성되고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, 그것도 배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80% 채우기. 식사 후에는 운동하기.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,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특히, 살이 찐 분들은 특히 식사 후에 운동을 해서 내부 장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. 우리가 뭘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. 뭐가 들어오면. 특히 이제 그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나 혈압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, 이렇게 또 치매가 있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분들, 또 눈 질환이 있어도 충혈이 잘 되는 분들은 이렇게 뭘 많이 먹으면 먹은 쪽으로 피가 몰립니다. 얘가 왜냐하면 피가 가서 얘를 움직여줘야 되니까 피가 몰려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피가 머리에 있지 않고 위장으로 몰리니까 식후에 식곤증이 오는 겁니다. 이렇게 머리에 피가 안 가니까 졸립고 하품 나고 배는 뻥뻥하니까.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계속 식사 후에 졸린 식곤증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위장에 부담되지 않게 70-80% 먹으면 식곤증이 안 오는데 좀 지나치게 먹으면 큰 식곤증과 함께 머리에도 피가 안 가고, 피가 안 가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, 생명이 안 간다고 합니다. 피라는 건 생명입니다. 생명. 피가 가지 않는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. 산소가 가고 영양분이 가야지 그 조직과 세포들이 살아 있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, 그게 안 간다 그러면 죽은 조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피를 건강하게 하고 피가 순환이 잘 되게 하고, 그러기 위해서 음식 선택, 소화 잘 되기, 운동하기,
충분한 잠자기, 맑은 공기 쐬기, 물을 자주 먹기, 스트레스 안 받기. 세 가지만 딱 꼽으라면 음식 선택, 좋은 음식, 충분한 잠, 그 다음에 운동하기. 운동하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나 웬만한 소화장애 이런 건 다 치료가 됩니다. 운동하고 손발 쓰고 운동하고 그러면 당연히 손, 발 다 같이 움직이게 되고 헐떡헐떡하면서 심장, 유산소 운동도 다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눈 중풍, 외는 다 좀 차이가 납니다.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은 분도 있을 거고 혈압이 안 높은 분도 있을 거고. 근데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많이 온다. 어떻게? 식사 관리, 운동 관리, 충분한 수면 잘 하시고, 무엇을 할까는 원인 치료는 이제 한방 치료, 한약과 환과 침 치료를 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혈액과 혈관을 건강하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도 화이팅!